$700와 다이아몬드 한 주머니. 이것은 한 억만장자가 18세의 장만옥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제안했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연쇄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미운 오리 새끼라 불리던 소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황후가 되었지만 그녀는 거듭된 사랑의 배신과 고통스러운 누머를 겪어야 했고 결국 연예계를 놀라게 한 파격적인 노년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여성이 왜 돌연 고독하고 은둔적인 삶을 택하며 대중이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장만옥의 삶에 숨겨진 진실은 어쩌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애달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만옥은 1964년 9월 상하이 출신 부모님 아래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녀를 감싸게 될 화려한 후광과는 달리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마르고 뻥충하게 큰 키에 피부까지 검어 전혀 눈에 띄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매우 엄격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나 깡마른 원숭이라고 부르며 가슴 속에 깊은 자격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언니와 은연중에 비교당하며 자란 장만옥은 늘 위축되어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조차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생의 첫 18년 동안 자신이 완벽한 미운 오리 새끼라고 굳게 믿었으며 늘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에 급급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8세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개방적인 서구 문화 속에서도 장만옥은 어머니의 철권 교육 아래 자라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매질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으며 한때는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녀가 직접 만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대신 훗날 대스타가 된 장만옥은 그 시절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혹독한 교육이 있었기에 유혹이 난무하는 연예계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은 17세 때 어머니를 따라 친척을 만나러 홍콩에 잠시 들렀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던 그녀는 한 길거리 캐스팅 전문가의 눈에 띄어 광고 모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 없던 소녀에게 낯선 이가 꺼낸 당신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녀의 가슴속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움에 확신을 갖게 된 그녀는 그 용기를 발판 삼아 1983년 미스 홍콩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찬란한 미소, 독특한 매력을 뽐낸 그녀는 결국 준우승과 가장 포토제닉한 미인상을 거머쥐며 연예계의 문을 당당히 열어젖혔습니다. 미인 대회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직후 장만옥은 낭만적인 외국인 청년 에릭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에릭의 열렬한 구애는 애정에 굶주려 있던 그녀에게 무엇보다 달콤한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기였음에도 그녀는 연인의 끼니와 잠자리를 직접 챙기며 마음을 다해 사랑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고지순했던 사랑은 술에 취해 다른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에릭의 충격적인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과 기만을 용납할 수 없었던 장만옥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단호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에릭과 헤어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녀는 나경명의 소개로 한국인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마크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뜨거웠지만 관계는 순탄치 않았으며 수차례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끝에 결국 1987년 남남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 자신과 마크킴 모두가 서로의 관계에 충분히 진지하지 못했기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1984년 장만옥은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연예계의 흔한 역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주목받았지만 정작 아무도 그녀의 연기력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뷔작인 개구리 왕자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종초홍 옆에서 장만옥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장국영, 내연방과 함께 영화 연분에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올랐으나 결과는 최저 득표수로 낙선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대중의 눈에 장만옥은 그저 예쁘기만 하고 내실은 없는 움직이는 꽃뱀 같은 가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1985년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여주인공을 맡게 된 것이었으나 커다란 기회는 곧 가혹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연기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는 촬영 때마다 실수를 반복했고 심지어 성룡에게 촬영장에서 연기를 못한다는 직설적인 질책까지 여러 차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묵묵히 그 수모를 견디며 장면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다시 찍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쳐나갔습니다. 1985년 말 폴리스 스토리가 개봉하자 영화는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고 장만옥의 이름 석 자는 세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인지도는 높아졌을지언정 진정한 실력파 배우라는 인정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1988년 장만옥은 마침내 그녀의 연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인물인 왕가위 감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열혈남아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화면을 예쁘게 채우는 인형이 아닌 인물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법을 비로소 깨우쳤습니다. 왕가위 감독의 세밀한 연출 아래 그녀는 아름답기만 한 스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배우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그녀는 홍콩 영화 금상장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장만옥은 더 이상 흔한 유명 연예인이 아닌 홍콩 영화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화려한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랑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동승 감독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잘생긴 인물이었지만 그녀를 늘 불안하게 만들 만큼 타 레이싱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사고로 레이싱을 포기해야 했던 친구를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기에 장만옥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슬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보다 트랙 위를 질주하는 쾌감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녀의 연기 인생은 쉼없이 정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1992년 그녀는 흥행 코미디 영화 가위사에서 주성치와 호흡을 맞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주성치는 장만옥을 향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망설임 없이 홍콩 최고의 미인이라 치켜세웠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흠모해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반응이 없자 주성치는 절친한 친구들에게 부탁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만옥은 그를 그저 친구로 생각하며 그 이상의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이후 주성치는 한 행사장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몹시 쑥스러워했으나 장만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인연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홍콩의 희극지왕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스크린의 전설이 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후 장만옥은 배우 행크와 가슴 아픈 사랑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그를 사랑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애틋한 편지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크는 비정하게도 그녀의 연애 편지 전문을 언론에 공개해버렸고 그녀의 순수한 진심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편지 내용들이 영화 속에서 그녀를 조롱하는 소재로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장만옥에게 그것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한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뒤로하고 장만옥은 사업가 성학기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돈을 내놓으며 그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잔인한 버림이었습니다. 성학기는 그녀를 등지고 다른 부유한 집안의 딸을 쫓아 떠나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연애로 장만옥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장만옥은 헤어스타일리스트 스티브와 교제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몇 달 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세가 되던 해 그녀는 프랑스 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와 결혼하여 평온한 안식처를 꿈꾸며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가 다른 여자가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비극은 되풀이되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장만옥은 공식적으로 이혼하며 수백만 명의 우상이었음에도 사랑에 있어서는 빈털터리가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조위와 함께 영화를 찍으며 2000년부터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양조위에게는 유가령이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양조위와 유가령이 결혼한 후에도 장만옥은 이들 사이에 제3자라는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는 장만옥의 연애사 중 언론의 취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지 2년 후 장만옥은 프랑스 사업가 기욤 브로샤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브로샤르가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 전부터 만남을 가졌으나 이 4년간의 연애 역시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4년 초 장만옥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연하의 외국인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아드리안과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지만 아드리안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장만옥은 매번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만큼 깊은 상처를 입어 사랑의 노예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굴곡진 경험들은 그녀를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캐릭터에 몰입하는 감각을 날카롭게 펴려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장만옥은 마치 그 모든 고통을 실제로 살아낸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은 그녀를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점으로 인도했습니다. 2014년 50세의 나이에 장만옥은 가수로 전향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거센 비난과 무대 위의 재앙이라는 조롱 섞인 혹평이었습니다. 그녀는 회피하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배우로서 움직이는 꽃병이라는 꼬리표를 떼는데 영화 20편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제게도 20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한 끈기 덕분에 2016년 장만옥은 직접 작사, 작곡한 뮤직비디오를 발표하며 가장 장만옥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을 이어나갔습니다. 평온을 찾아가던 중 과거로부터 온 또 다른 폭풍이 TVB의 전직 고위 간부였던 유천사의 입을 통해 불어닥쳤습니다. 그는 홍콩 연예계의 재벌 접대 잔치 실태를 폭로하며 신인 시절의 장만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유천사의 말에 따르면 수년 전 억만장자 풍경이가 장만옥과의 만남을 위해 다이아몬드 한 주머니와 700달러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 만남 이후 그녀가 5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었습니다. 유천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장만옥은 유명해지기는커녕 첫 영화조차 찍기 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여론의 거센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장만옥이 연예계 입문 초기 생계를 위해 술자리에 나가야 했다는 사실을 짐작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론은 엇갈렸지만 장만옥이 직접 공개했던 18세 시절의 자필 편지는 이 폭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파티에 강제로 참석해야 했던 당시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처럼 어리고 미숙했던 신인 배우들이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의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험난했던 음악 여정에도 불구하고 장만옥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50대를 넘긴 지금 막대한 재산과 가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화려한 도심을 떠나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시장에 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자신에게 필요한 소박한 물건들을 직접 고르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깡마른 몸매의 팔에 문신, 귀에 뚫린 여러 개의 피어싱까지 54세의 장만옥이 보여준 파격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한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진솔한 장만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56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30년 된 낡은 차를 몰고 폭학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며 미모가 변했다는 비난 속에서도 평온하게 방송에 얼굴을 비추곤 합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에 그녀는 그저 나직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결국 장만옥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박제된 전설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영광스러웠고 충분히 상처 입었기에 이제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장만옥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들의 화려한 후광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